오늘은 형태소랑 단어 형성법이랑 품사할 건데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준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외워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원래는 개념을 좀 적게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막상 풀려보니까 예비 고2, 예비 고3들도 개념을 너무 까먹은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은 개념을 하기는 하되 좀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중점으로 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여러분 실전 문제를 뭐 18문제 정도 넣었는데 그거를 한 뭐 15문제 정도 이렇게는 좀 같이 여러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세요. 먼저 여기 앞에 표지에 넣어드린 거는 품사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본격. 어, 뭐야? 끝이야? 끝이야? 당황스. 자, 표지를 열었어? 네. 잠깐만요. 네, 요거다. 잘못 열었어. 잘못 열었어. 한번 보세요. 일단 형태소부터 갈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나 보기의 개념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모자르잖아. 그치? 그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면 화작, 노노. 화장에서 섣불리 줄이면 틀려요. 1학년, 2학년들. 그리고 매체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빨리 풀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지문들 또는 독서 얘네에서 빨리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이랑 여러분이 문법 파트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문법을 줄이려면 시간을 줄이려면 기본적인 개념들이 보기나 지문에 쓰여져 있어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그 내용들을 빠르게 자기가 잘 모르는 것 위주로 점검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형태소는 심플해요. 일단 형태소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대부분 얘는 뜻을 줍니다. 형태소 뜻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럼 뜻이 뭔데요?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바꿔 말하자면 얘를 쪼개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건 그 의미라는 게 자, 예를 들어 뭐 소 했을 때 소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또는 뭐 연예인 피오 했을 때 피오의 얼굴이 막 떠오르잖아요. 피오를 모르면 안 떠오르겠죠? 자, 그럼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까지 들어간다. 그것만 여러분이 좀 어휘적인 의미라든가 문법적인 의미까지 들어간다. 요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딱 이거예요. 형태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개념을 한다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빈도수가 아주 많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냈을 때 거의 무조건 뭐냐? 얘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화되면 2학년이나 3학년들은 좀 심화되면 이 형태. 이 형태가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자립성과 자, 이건 암기 파트입니다.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자립성의 유무와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요. 그럼 말 그대로야.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립. 자, 그 다음에 의존. 얘는 혼자서는 성립이 안 돼. 이런 얘기고. 자, 실질 형태소는 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형식. 형식은 뭐냐면 문법적인 의미가 있느냐예요. 그럼 잠깐만 보세요. 자립성의 유무로 두 개를 나눴으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자립 형태소인 거는 의존 형태소가 될 수 없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성별로 나눴어. 그럼 여자잖아요? 얘가 여자면서 남자거나 남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가 아니면 의존이야. 그러면 내가 의존을 판단하지 못해. 그럼 여러분은 뭘 판단하면 돼요? 자립을 판단하고 그걸 뺀 나머지가 의존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융통성을 좀 갖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이 실질적인 의미가 아까 말했던 어휘가 본래 갖고 있던 그런 의미. 자, 그런 어휘적인 의미. 자, 또는 문법적인 의미로 나누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실질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을 구분하거나
나는 뭐 이 문법 형태소라고 할 때 이 문법 형태소가 대부분 뭐냐면 뭐 조사, 어미, 접사 얘네거든요. 나는 얘네를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외워서 구분하셔도 되겠죠. 괜찮아요? 자, 요것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까? 네. 피오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 전에 피오 영상을 봤기 때문에. 네. 자, 피오가 집에 돌아가고, 돌아간다로 해볼게요. 돌아간다. 또는 돌아가겠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랬을 때 얘를, 자, 만약에 이제 우리는 형태소, 그리고 이따 단어를 배울 건데, 형태소로 나눌 때는 일단 띄어쓰기를 끊어요. 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따가 조사를 배울 건데, 조사를 끊어요. 조사는 외우셔야 돼요. 조사를 끊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따 뒤에서 배울 단어로 끄는 거예요. 단어. 근데 단어는 다시 형태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이 피오라는 이름은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죠. 못 쪼개. 자, 그 다음 집도 못 쪼개죠, 여러분. 지 플러스 비 아니잖아요. 자, 못 쪼개.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항상 여러분 되면 이런 거. 자, 서술어 부분이나 아니면은 합성어 파트에서, 파생어 파트에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끊을까요? 아는 사람. 기본형이 뭐죠? 돌아간다 해서 돌아가다죠. 그러면 가와 다 사이에 누가 들어간 거야? 니은이 들어간 거야. 그럼 구분되죠. 자, 그 다음 얘는 원래는 돌다와 가다였겠죠. 그러면 얘가 돌다와 가다 사이에 아가 들어간 거예요. 왜? 돌간다 이상하잖아요.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서 얘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형태소가 어떻게 쪼개져? 돌, 아, 가, 니은, 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를 쪼갤 때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먼저 내가 띄어쓰기 단위로 끊고 내가 알고 있는 조사를 끊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서술어 부분이나 합성어, 파생어 부분에 좀 유의하자. 그리고 서술어 부분은 기본 형태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 보자.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다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걸 쪼갤 수 있어야 되고, 단순히 쪼개서 구분하는 거는 이제 보통 1학년, 2학년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뭐예요? 이걸 구분하겠죠. 자, 그럼 이제 시켜볼까? 아까 자신 있었던 우리. 자, 유빈아. 자, 여기에서 자립 형태소가 누구죠? 형태소를 끊었을 때? 자립. 응? 응? 형태소. 여기에서, 이 형태소에서 자립 형태소가 누구야? 눈동자 흔들리지? 자, 여기 지금 다 끊어졌죠? 형태소를 끊어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가 누구냐고. 피오랑 집이랑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뭐예요? 자립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 띄어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띄어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혼자서 성립할 수 있어. 띄어썼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선생님 돌도 혼자 쓸 수 있는데요. 그 돌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어. 얘가 자립이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의존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실질과 형식 할 거예요. 실질과 형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 형태소가 누구예요? 자, 시켜볼까? 우리 아람이? 아람이 뭐 잘하니까. 여기서 실질 형태소가 누구죠? 피오, 집, 돌, 다요. 자, 피오, 집, 돌, 다만 실질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 혼자 쓸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를 포함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선택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단순히 이렇게 물론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못 쪼개는 애들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주관식으로 내면 내신에서 주관식으로 내면 많이 틀려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자립, 실질 이런 게 아니라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는 몇 개인지 아니면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는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맨 처음에 요거를 따져놓고 조금 시작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몰라. 의존이나 형식을 내가 몰라. 그럼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립을 구하고 뺀 나머지, 실질을 구하고 뺀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까지 괜찮아요? 뒤에 더 많은 예문들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뒤에 문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문. 까지 괜찮아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형태소 단독으로 내는 것들은 저학년들이고요. 고학년들은 생각해 보세요. 언어 매체에서 11문제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5.5 정도가 문법이에요. 매체랑 문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문법의 전범위를 여기 안에서 다 내겠다는 거죠. 그럼 형태소만 물어보기에는 너무, 그쵸? 낼 게 많죠. 그래서 보통 형태소를 물어볼 때 이걸 가지고 의문의 변동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은 품사와 같이 연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요거요. 이 형태 얘기. 자, 요거 보통은 1학년 하반기부터 조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는요. 개념을 마찬가지예요. 약간 외워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자면 역할은 같아요. 즉, 기능은 같아. 자, 그런데 얘의 무엇이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태가 다르네. 이 형태. 자,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여러분이 흔히 보는 게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자, 그럼 바꿔 말하자면 얘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를 구분하지 못해도 항상 이거야. 둘 중에 하나로 나눴다면 결국은 의문론적 이 형태가 아니면 형태론적 이 형태란 얘기잖아요. 본인이 잘 아는 개념으로 나머지를 그냥 구분하세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의문론적 이 형태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조사는 이따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을과 르이 무슨 조사인지 알아요? 무슨 조사지? 그치, 목적격 조사. 이가는요? 오, 잘했어요. 주격 조사예요. 자, 그러면 얘는 목적격이고 얘는 주격이죠. 결국 뭐가 같죠? 기능이 같죠.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기능, 자,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같아요. 근데 얘네가 뭐가 달라? 형태가 달라요. 자, 그럼 왜 다를까? 자, 여러분이 을르를 언제 쓸까요? 나를 이렇게 되겠죠? 자, 밥을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런 예문을 봤을 때 을, 을의 차이가 뭐죠? 네, 종성이. 그쵸? 그 종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받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좋아. 받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음이요. 자음만 받침이 올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자음이 올 때는 을이고 모음이 올 때는 르이죠. 여러분 이거 고전문법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가도 같은 형태예요. 아, 아분절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러면 자음이나 모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이런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거는 의문 환경에 따른 이형태죠.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자, 의문의 요거예요. 의문.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죠. 의문의 조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구나.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아시나 어시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너를 보았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얘네들도 이 형태예요. 의문론적 이 형태죠. 왜 얘네들은 at과 ot으로 나타나죠? 그렇지. 자, 얘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형태를 다르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 모, 구별도 되지만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결국 다 뭐예요? 음운 환경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말 자체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제일 좋아요. 그럼 그걸 뺀 나머지의 이형태들이 다 뭐예요? 그걸로 설명 안 되는 애들이 다 형태론적 이형태예요. 아직 괜찮나요? 네. 자, 잠깐 교재 한번 갖다 드릴 테니까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요거 형태론적 이형태 얘기 잠깐만 읽어주세요. 자, 교재 혹시 못 받은 친구들 교재 줄게요. 자, 뒤로 좀 넘겨줄까? 여기. 자, 네,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 받으셨죠? 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한번 이렇게 보자. 라는 거. 자, 괜찮으시면 계속 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형태론적 이형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이런 의문 조건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고 그냥 특정 형태소랑 결합될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하다. 요게 이제 또 불규칙 용언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었다 할 때는 왜 이렇게 썼죠?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의 합리적인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거는 어떻게 써야 돼? 하, 앗, 다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쓰지 않고 엇도 아니고 엿으로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제 좀 공부를 한다 하는 애들은 피동, 사동 접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하, 이, 엇, 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쪼개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는 활용할 때 원래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활용을 된다면 자 얘는 일을 하고 일을 하어가 아니라 어가 와야 될 때 뭐가 온 거예요? 여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의 형태가 아니라 얘는 뭐가 오냐면 원래 하어가 아니라 하여로 오고 자 그리고 과거 시제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쓰였겠죠. 자 그럼 뭐냐 얘가 똑같이 원래 어의 형태가 왔어야 되는데 하다라는 용언의 특수한 형태랑 결합할 때는 엿의 형태로 바뀌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형태론적 이형태라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집에 가거라 거라로 바뀌잖아요. 너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 왜 명령은 어란데 거라로 바뀌고 너라로 바뀌어요. 그쵸? 자 특수한 그 용언의 어간 때문에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이 안 돼? 그럼 다 형태론적 이형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괜찮으시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개념은 여러분이 형태소랑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의미를 지니고 홀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자, 질문. 이게 형태소에서 무슨 형태소였죠?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했던 자립 형태소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구나.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 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자립 형태소에 붙는 말이 누굴까요?
그렇지. 이걸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립형태소랑 조사를 같이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형태소랑 단어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누구의 범주가 더 크겠죠? 단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과라고 하면 사과는 쪼갤 수가 없죠. 자, 이 사과는 이 자체가 형태소면서 하나의 단어죠. 자, 그런데 햇고구마라고 하면 햇과 고구마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단어지만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눠진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더라. 이 개념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구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 자립, 형식, 의존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쪼개고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하면 이 형태. 끝.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괜찮으시면 품사로 넘어갑니다. 자, 좀 디테일한 예시들은 일단 생략하고 개념들로 좀 쭉 가고 있습니다. 자, 품사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 아까 교재 앞에도 있지만 그냥 일단 얘는 무조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얘를 일단 요 도식화된 거를 복습을 할 때 백지를 놓고 내가 오늘 배운 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한 20분, 뭐 15분이 다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형태소 배웠어? 형태소가 이런 거지. 형태소를 다시 기준을 가지고 나눴었지. 그중에 이 형태가 있었지. 그거 한번 써보시고. 자, 품사에 자 이렇게 쓸 수 있었지. 자, 그럼 품사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을까? 자, 그러면 불변어와 가변어가 뭐고 체험과 수식어 관계원이 뭐고 자,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 얘네들이 뭐고 얘네들에서 주의할 점은 뭐지? 라고 여러분이 백지를 넣고 줄줄이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먼저 이 표를 쓴 다음에.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만 먼저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헷갈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짚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품사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옛날 고3 기출문제를 보면 아주 단순히 그냥 품사를 구분시키는 문제도 있었어요. 사례를 줘요. 사례를 한 뭐 2개나 4개 정도 주고 자, 그것을 이 형태, 기능, 의미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생각보다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주 노멀한 수준의 문제이고 자, 요걸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 구분시켜요. 예문들을 주고 뭐 관형사랑 대명사, 뭐 대명사랑 수사 또는 동사, 형용사 이런 걸 구분시키는 문제들을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심화시킨다. 애들이 헷갈리는 거 품사랑 문장 성분을 섞어 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일단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품사라는 거는 아까 우리 단어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를 말하자면 그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구분하거나 묶어놓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기준을 제가 이 표 위에다 써드릴게요. 자, 단어가 있고 이 단어를 불변하는 단어, 가변하는 단어로 나눠요. 자, 그럼 변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변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예요? 형태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형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는 형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가변이니까. 가변성. 가변성. 여러분 이 단어 문학할 때도 나와요. 네. 가변, 바뀐다. 그 다음에 아니, 불자,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아니, 형태가 바뀐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해? 벌써 졸려? 흥미를 잃었죠? 자, 수근아, 형태가 바뀐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지? 누누이 말하지만 빠른 대답은 빠른 귀가를 약속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죠? 형태가 바뀌는 거? 그렇지. 자, 우리가 형태가 바뀐다, 안 바뀐다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넣으셔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활용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활용의 유무예요. 지금 제가 커다란 틀을 써드릴 테니까 얘네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형태를 바꾸는 거야. 형태를 바꾼다는 게 뭐지? 활용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형태를 바꿀 수 있으려면 생각해봐. 책상. 이거가 문장에서 쓰였을 때 형태가 바뀌어요? 책상은 그냥 책상으로만 쓰이잖아요? 자, 그런데 먹다라는 단어를 생각해봐. 그럼 먹다라는 단어는 나는 밥을 먹다라고도 쓰이지만 나는 밥을 먹고라고도 쓰이죠. 밥을 먹고 나서라고도 쓰인단 말이야. 그럼 요런 게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눠주는구나. 자, 그리고 다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누는데 자, 이거는 형태 말고 자,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로 나눠주더라. 자, 마지막에 이 구품사는 의미로 나누더라. 자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체온이라는 거는 몸체자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에서 자,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어떤 문장에서 몸통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뭘 것 같아?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애들. 서술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술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변어에 들어가는. 자, 그런 애들. 얘가 보통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뭐 보어라든가 이런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수식어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수식. 수식이라는 게 뭐죠? 꾸며준다는 거예요. 자,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구나. 의미를 그래서 풍부하게 해주겠지? 하지만 얘는 꼭 필요한 애는 아니다. 자, 그 다음 관계연. 자, 단어와 단어의 말 그대로 뭐예요?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 문장에서의 관계라는 건 뭐야? 얘가 문장의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목적어인지. 자,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 주더라. 자, 독립은 말 그대로예요. 이 문장과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의미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네. 잘 안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 독립어는 잘 안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균형 있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불변어를 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책상 이런 게 체온에 들어가죠. 자, 수식어 뭐 예를 들어서 새, 헌, 뭐 아주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관계연 뭐 이, 가, 을, 를 이런 애들. 자, 독립어 어즈보, 아, 에구머니 이런 거. 자, 여러분 뒤에다 얘가 있기 때문에 안 써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변어, 활용할 수 있는 애로 봅시다. 자, 얘는 활용할 수 있는 애야.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름 자체에 얘는 용용용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구나.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조심할 건 뭐냐? 서술격 조사도 가변어에 들어가더라.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외우실 때 활용할 수 있냐 없냐인 애들만 기억하시면 나머지가 다 불변어겠죠. 요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는 따로 떼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여러분 명사의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명, 사물의 이름이겠죠. 그냥 명사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거 대명사, 수사, 자, 그리고 관형사 얘네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혹시 아는 사람? 이미 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체온에 명사, 대명사, 수사 뭐 명사는 어차피 안 헷갈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랑 관형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저는 알아요. 아영이? 어떻게 구분하지? 점, 점, 점. 저 어떻게 구분하죠? 지연이 어떻게 구분하죠?
자, 아는 사람, 우리 문법 천재. 자, 어떻게 구분하죠? 자, 문법 천재. 어떻게 구분하죠? 관형사랑 대명사.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형사. 자, 예를 들어, 세 사람. 얘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쓸게요. 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 자, 대명사. 뭐, 그는. 자, 수사. 뭐가 있을까? 2번은 안 되겠구나. 세 사람. 셋째. 셋째는 명사고. 뭘로 볼까? 뒤에 있는 예문에서 가져가 볼까? 네, 확 떠오르는 게 없네. 첫째 명사. 하나, 둘, 셋은 너무 좀 그런데? 그냥 뭐 셋째로 가죠. 뭐 조금 더 헷갈릴 만한 걸 넣어주고 싶었는데 뭐 마땅한 게 없네요. 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게 뭐 셋, 그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봤을 때 어떻게 구분될 것 같아요? 그렇지. 어머, 예비고일이 제일 잘하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얘가 뭐 셋째는 그는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조사의 어떤 특징을 하나 적어드리자면, 아니, 미안해요. 체언의 특징을 적어드리자면, 체언은 다른 애들과 달리 뭐가 결합할 수 있냐면,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 선생님, 체언만 조사가 결합하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심화를 보면, 부사도 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고, 자, 용언도 부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사 중에서도 특히 누구? 격조사가 결합이 되는 애들은 체험밖에 없어요. 까지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그냥 보조사를 지금 써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그가,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가, 셋째가, 이렇게, 격조사. 네. 그래서 조사가 결합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격조사는 체험만 구분되더라. 자, 따라서 다른 애랑 구분할 때, 얘네들이 어떤 조사, 혹은 격조사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더라. 형태는 똑같지만 지금 품사가 다르죠. 괜찮아요? 자, 일단은 품사를 구분하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빈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누가 헷갈리고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중요하더라.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대명사는 뭐가 대명사예요? 얘가 사물의 이름이라면? 자, 사물의 이름을 대신 지칭하는 거예요. 뭐, 효이, 예를 뭐, 그녀는. 자, 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당신이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희는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이런 말들. 네. 자, 그런 말들로 대신 지칭한다. 근데 대명사가 꼭 사람만 지칭하는 건 아닌 거 알죠? 사물을 지칭할 수도 있고, 장소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식으로. 자, 수사는요? 순서나 수량. 자,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다 수사가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구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니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명사에서는 여러분이 의존 명사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의존 명사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다예요. 핵심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식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사는 주로 누구를 꾸며줄까요? 사실 부사는 다 꾸며줄 수 있어요. 다 꾸며줄 수 있는데 주로 누굴 꾸밀까요? 주로 용언이나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이거 이따 뒤에 가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관형사는 그러면 주로 누구를 수식할까요? 주로 체형. 자, 근데 여러분 주로라는 말을 제가 썼다는 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 조사와 감탄사는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조사있잖아요, 조사. 조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옆에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를 다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맨 처음에 격조사가 있어. 그럼 격조사 무엇이 있는지 쓸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얘가 보조사가 있어. 그럼 보조사에 뭐뭐가 있는지 쓸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어. 그럼 접속조사에 뭐뭐가 있는지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감탄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다시 여러분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용어는요. 자, 우리 동사와 형용사인데 동사는 뭘 나타내죠, 보통은? 그렇지. 움직임. 움직임 다른 말로 뭐예요? 동작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주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형용사는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드러내죠. 까지 괜찮아요?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구별해야 되는 애들, 얘네 셋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별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죠? 현재 시제. 자, 그래서 얘는 일단 현재 시제가 가능하냐. 자, 그 다음 명령이나 청유형이 가능하냐. 자, 요게 다른 뭐 4가지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보더라. 자, 4가지는 어차피 뒤쪽에 있으니까요.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볼 만한 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늙다, 젊다, 늙다. 젊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냐하면 젊는다가 안 되잖아요. 자, 얘는 젊다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되겠죠. 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늙다는요? 그렇지. 자, 왜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늙는다가 되는 거죠. 보통은 시간의 경과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요거 보죠. 이 얘네들이 어려운 게 같은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읽어볼게요. 날이 밝다. 동사의 형용사야. 는을 넣어봐. 밝는다. 안 되죠? 자, 그래서 밝다는 그냥 형용사예요. 형광등이 밝다. 이런 거잖아요. 형광등이 밝는다.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날이 밝아온다. 이거는요? 동사죠. 자, 날이 밝아. 오다에다가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이 밝아오다 같은 경우에는 니은다 형태인 현재 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사다. 그럼 똑같이 밝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도 똑같아요. 얘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어, 어, 자, 나는 키가 크다. 동사, 형용사? 네? 동사, 형용사? 응, 자. 자, 뭐죠? 형용사죠. 나는 키가, 자, 크다. 형용사죠. 자, 나는 키가 큰다. 나는 매년 키가 큰다. 이게 성립할까, 안 성립할까요? 나는 매년 키가 큰다. 승훈이는 매년 키가 큰다. 돼요, 안 돼요? 승훈아? 돼야지 키가 크지. 돼야지 키가 크지. 자, 성립돼요. 매년 키가 큰다란 얘기는 그 의미가 뭐죠? 매년 키가 자란다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얘가 시간의 경과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동사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움직임이 동사야 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보통은 시간의 흐름을 포함하는 경우도 동사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키가 큰다, 날이 밝아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품사를 그냥 구분하는 거 아주 기본값. 예를 들어서 관용사, 수사, 대명사는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뭐냐? 이러한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품사 통용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품사 통용 문제 나올 때 보통 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얘네들이 주로 여러분 언급이 되더라. 요 정도.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까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서술, 격조사. 얘 격조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격조사 중에서도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학생이다. 보시면 원래 학생은 여러분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는 서술의 기능이 없어요. 서술의 기능을 갖는 거는 용언이에요. 자, 그럼 얘가 원래는 서술어가 될 수 없는데 서술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가 붙어서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아주 괜찮아요? 네, 이렇게 지금 아주 전반적인 틀만 봤고요. 실제로 그냥 커다란 문제를 푸는 데는 요 정도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나오진 않죠. 예를 들어 용언을 푼다. 그럼 예를 들어 본용언, 보조용언. 자, 또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런 예들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예를 하면서 뭐 어간, 어미, 그럼 어미에서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뭐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이런 거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개념들까지 여러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몇 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조금 읽을 수 있도록 넣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정독하시고 잘 모르시는 거는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적어드린 얘네들이 적어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자리 관계상 제가 써드리진 못했지만 조사까지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된다. 까지 괜찮아요? 이게 머릿속에 있고 품사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뭐 체온 얘기, 이 얘기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바로 의존 명사로 갈 거고요. 이 교재를 만들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 문제만 넣었거든요. 뒤에 문제랑 관련된 개념. 뒤쪽에 문제 파트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개념을 몰라서 지금 앞에 개념도 더 넣어드린 거고 근데 그렇다고 간단한 것만 넣으면 또 여러분이 찾아볼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뭐 아주 자세히까지는 아니지만 예비고일 교재처럼 아주 자세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여러분이 그래도 요거는 꼭 봐야 돼 하는 개념들은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제가 넘어간 것들은 가볍게 한 번씩 정독하시고 잘 모르는 건 질문해 주세요. 예, 넘어간다는 얘기는 빈도수가 낮다는 뜻이에요. 출제 빈도수가. 자, 그럼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의존 명사 한번 볼게요. 네. 네네네네. 어허, 50분. 하고 영상 보내줄게요. 네. 자, 네. 굵직한 얘기는 뭐 다 들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의존명사 얘기는 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예비고1은 띄어쓰기가 있어요. 1학년 내신에. 다 겪으셨잖아요. 네. 띄어쓰기랑 관련해서 언급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사, 우리 품사할 때, 네. 우리 아까 좀 전에 품사할 때, 품사에서 조사가 있거든요. 조사랑 의존 명사를 구분시키는 경우에도 나와요. 왜냐면 형태가 똑같아. 그러니까 품사 통용으로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존 명사 파트는 알고 가야 되고요. 자, 보세요. 이름을 봐봐. 얘가 명사긴 명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사라는 건 원래 단어잖아요. 그쵸? 그럼 뭐에서 쓸 수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는 띄어 쓰죠. 그럼 얘는 띄어 쓸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지, 대로 자, 그 다음에 것 얘네가 명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던 명사랑 다르잖아. 아까처럼 뭐 이, 그, 저, 뭐 이것, 저것, 그것, 뭐 그는 할 때 그 이런 식의 단어들을 혼자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해서 쓸 수 있었죠. 자, 근데 얘는 그래 띄어 썼어요. 그래 띄어 썼어. 띄어 썼단 얘기는
혼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뒤에, 여러분 여기 지금 원래는 이거 띄었어야 돼요, 요거. 네, 잘못 나온 건데.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띄었었고, 뒤에 물론 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조사는 단어니까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혼자 쓸 수 있다는 건데, 얘를 왜 의존 명사라고 하느냐? 의미를 다른 단어에게 의존합니다. 괜찮아요? 얘는 지 혼자 자립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의존 명사는 다른 애가 의미를 좀 보태줘야 돼. 그 보태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관형어라고 합니다. 관형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잠깐 보세요. 온, 가는, 검은이라고 했어요. 온지가 가는 대로 검은 것이 라고 하니까 얘가 매끄럽게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형어가 있어야만 자, 뒤에 있는 의존 명사의 의미가 성립이 되더라. 자, 이렇게 의미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의 의미를 의존하는 명사 이렇게 됐다. 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존 명사를 구분하려면 일단 얘가 띄어쓰는구나. 요거 앞에 뭐가 온다? 무조건 관형어가 온다.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띄어쓰기 무시하고 써볼게요. 띄어쓰기 무시하고 자, 둘 다 띄었었거든요. 형태는 똑같죠. 자, 이 중에 하나는 조사고 이 중에 하나는 의존 명사예요. 누가 조사일까요? 그렇지. 왜요? 그치. 자, 얘는 지금 정확하게는 대명사죠? 네. 앞에 체온이 왔죠. 자, 그래서 얘가 너만큼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얘는 대명사가 왔고요. 자, 얘는 원래는 하다 플러스 리을이 왔죠. 자, 하다 플러스 을이 왔어요. 을. 자, 그럼 하다가 원래는 뭐죠, 여러분 이게? 하다. 동사예요. 자, 얘는 뭐죠?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는 애예요.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예비고일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아까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할이라는 건 여전히 뭐야? 품사로는 동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동사야. 그런데 관형어는 관형사만 관형어가 아니라고 했죠. 관형사도 관형어지만 얘처럼 자, 다른 품사의 아이들이 이런 관형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문법 요소가 결합이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품사로는 동사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1학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앞에 관형어가 왔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관형어가 뒤에 있는 얘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얘는 의존 명사가 되겠고, 위에 있는 애들은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요? 얘는 붙였어야겠죠. 왜? 조사는 체언과 붙였으니까요. 자, 밑에 오는 애는 단어니까. 여러분, 조사는 단어지만 붙여 쓰죠? 예외적으로. 자, 의존명사랑 지금 이 동사는 각각의 단어니까 띄어 쓰죠. 그래서 이게 예비고일 1학년들은 내신 문제로 갈 때 띄어쓰기 문제가 하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 학년들은 예를 들어서 기출됐던 걸 보면 뭐 2학년들도 띄어쓰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띄어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품사 통용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많아요. 2학년, 3학년들은.
품사를 뭐 같은 품사냐 다른 품사냐. 자, 그래서 조금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조사랑 구분하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뭐 나머지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명사, 무적 명사는요.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명사적인 특징은 이미 앞에서 표로 다 설명해 드렸던 거니까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했었던 이 관용사형 전성어미랑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 형태에 따라서 지금 품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칠판 보세요. 바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 잠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죠. 요즘 미라클 때문에 진짜. 그렇죠? 네, 나도 유난쌤도 우리 오는 뭐 채연쌤이나 희원쌤이나 다 아침마다 모두 다 괴로워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말하죠. 누구를 위한 미라클인가? 우리 모두 힘들고 모두 집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달콤한 잠을 달콤하게 잠으로써 행복해진다. 자고 싶다. 집에 가서 그치? 자, 그러면 형태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품사는 아람아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네. 자, 그럼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는 달콤한 잠을. 자, 원래 여러분 기본 형태는 자다였겠죠? 자, 자다에다가 음이 결합했어요. 자, 뒤에 있는 애도 똑같아요. 자다에다가 음이 결합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2학년들은 기억나겠지만 중세문법 할 때도 심화한 학교들은 요거 들어가죠? 네. 자, 그럼 요거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동사 자다에서 왔잖아요? 자다는 동사죠. 얜 동사야. 자, 얜 동사야. 자, 뒤에 오는 음은 접사일 수도 있고 어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얘는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어요. 자, 우리는 달콤한 잠을 달콤하게 자다라는 얘기죠. 자, 앞에 누가 꾸며주냐면 달콤함이라고 했을 때가 관형어거든요. 자, 이런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얘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 여러분, 관형사는 주로 누굴 꾸며요? 체온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명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명사야. 그럼 얘가 품사를 바꿔줬거든요. 자, 품사를 바꿔주는 이 아이. 얘는 품사를 바꿨어요. 자, 그럼 이런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접사라고 합니다. 아영이 괜찮니? 네. 자, 접사라고 하고요. 품사가 얘는 뭐로 됐어요? 명사가 됐어요. 자, 얘를 품사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앞에 누구의 수식을 받았다?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다. 자, 그리고 얘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다. 자, 그리고 얘는 서술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은이 괜찮니? 조금 힘드시면 얘를 빼고 그냥 체온에 대한 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달콤하게 자다라는 의미죠. 자다. 자, 얘는 앞에 누가 꾸며줄까요? 달콤하게. 여러분, 달콤하게는 원래 달콤하다는 건 형용사인데 개가 붙었어요. 여러분이 개가 붙으면 무조건 문장 성분이 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 부사. 아니, 부사는 아니에요. 부사어. 그럼 얘는 부사어가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문법을 하다 보면 안 배운 문법 요소들이 계속 설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내가 난 지금 잘 몰라서 막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어차피 뒤에 또 나올 테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들어주셔도 돼요. 편안하진 않겠지만. 자, 그럼 앞에 달콤하게 라는 부사어가 수식해주고 있고요. 얘는 자다죠. 자다. 그럼 얘랑 다르게 뭐가 있어? 서술성이 있구나. 서술성이 있으니까 우리 서술성이 있어. 라는 건 결국 누구예요? 용언이죠. 용언.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품사가
동사이더라. 그럼 그때 음은, 자, 음은 뭐가 될까요? 그치, 어미예요. 얘는 어미입니다. 자, 지금 품사를 바꾸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품사를 바꾸지 못하면 어미고 품사를 바꾸면 접사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다른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뭐 관형사형 얘네랑도 겹치는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전문법 들어가면 고전문법에서도 이 개념이 또 나오는데 고전문법은 모음 조화가 있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죠. 근데 중세문법은 형태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중세문법 가면 접사와 어미의 형태가 달라요. 약간 멘붕입니다. 근데 그거는 외우기로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고 어차피 예비고일은 하반기 때 할 거예요. 여름 이후에.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게 너무 어려우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우리 앞에 있었던 그냥 그 품사통용 정도 혹은 여기 뭐 의존명사, 뭐 조사 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셔도 됩니다. 하시면 너무 좋은데 못하면 일단 저기까지 가고 얘는 차차 해도 된다. 라는 거. 자, 요게 지금 길게 설명된 얘기들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아요? 자, 뒤로 갑니다. 자, 대명사 가볼게요. 자, 대명사는 여러분이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라고 했었을 때 아, 이런 형태의 대명사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실 거는 내가 뺐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제기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해드릴게요. 왜 미지칭, 부정칭은 내가 뺐지? 여기 위에, 야, 위에 있구나.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인칭대명사에서 얘네들 자체가 여러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얘기만 할게요. 네, 여기에서 좀 어려울 만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자, 일단 제기칭은요. 이미 나온 단어를 다시 지칭하는 거예요. 자, 앞에 나온 저, 자기, 당신이잖아요. 자, 앞에 나온 그 명사를 보통은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지칭하고요. 자, 보통은 얘가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 예를 들어 할머니, 당신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앞에 이미 나왔던 명사를 다시 앞에 문장에 나왔던 단어를 다시 지칭하는 경우. 그래서 얘가 이때는 2인칭의 너랑 구분됩니다. 그쵸? 이건 2인칭의 너가 아니에요. 이건 3인칭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할머니, 당신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너랑은 구분이 된다. 자, 일단 요 정도 조금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잠깐 보세요. 자, 미지칭이랑 부정칭을 한번 보시면 자, 미지라는 건 말 그대로 아직 얘가 잘 몰라요. 모르는 걸 지칭할 때. 자,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걸 지칭할 때. 자, 근데 얘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 단어들이 지금 겹치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빈도수는 높진 않지만 애들이 나왔을 때 약간 헷갈려 합니다. 간혹 개념을 안 주고 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지칭은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알지 못하는 상태고 이거는 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친구랑 선물을 사러 갔어.
그럼 선물을 살 거라는 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무슨 선물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너 뭐 골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의미의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지 못하는구나. 자, 부정칭은 뭐예요? 보통 정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정하지 않은 대상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이든 좋아. 너 선물 뭐 받고 싶어? 나는 무엇이든 좋아.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C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정하지 않았어? 근데 뭐든 상관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부정칭은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어떤 소리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소리들 중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자, 뭔가 정해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것도 돼요. 바깥에서 누가 하고 노크가 들렸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하죠? 누구세요? 라고 하죠. 그럼 이때 누구세요 할 때는 우리는 미징칭이에요? 부정칭이에요? 미지칭이죠. 모르니까. 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를 누가 풀어볼까? 그럼 내가 여러분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누가 풀지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문제를 뭐 풀어볼래? 라고 하면 이때는 부정칭이 된다. 자, 또는 뭐 똑똑이라는 뭐 이렇게든 아니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어. 누구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자, 노크를 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미안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자, 누군가 노크를 했고 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미지칭이 되더라. 괜찮아요? 네. 빈대수가 높진 않지만 얘는 어쨌든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개념이어서 얘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아요? 힘드시죠 좀? 네. 자, 원래 얘가 한 3, 4시간에 걸쳐서 나가는 내용들을 지금 1시간 20분 안에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량과 순서였고요. 뭐 요런 게 있구나.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얘기해 드리자면 양수사, 서수사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난 알고 싶은데 선생님 저 알고 싶은데요? 몰라도 되면 왜 써놓으셨어요? 알고 싶어요.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량과 양수사, 서수사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애들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실 거는 쭉 내려가시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네, 뒤쪽에 따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수사는 뭐에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관형사와 구별된다. 이거. 끝. 뭐 순서, 수량이구나. 자, 뒤쪽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놨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쭉쭉쭉쭉. 자, 여기 대명사. 빠졌나? 원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관형사 쪽에 넣어둘었구나.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관형사 얘기는 아까 짧게 했었죠? 네. 넘어갈 거고요. 혹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얘네가 알고 싶어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알고 싶은 아이들한테 성상 관형사는 말 그대로 성, 질과 상, 태에 관련된 관형사예요. 새 것, 헌 것,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성질과 상태에 관련된 관형사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냥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런 명칭들은 참고로 보시고,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구분하실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시 관형사는 누구랑 헷갈릴 것 같아? 대명사. 자, 수사는 누구랑 헷갈릴 것 같아? 수사. 이걸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쪽을 내려가시면 요거. 자, 수사와 수관형사.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자, 관형사랑 대명사 이거 구분하는 거. 자, 5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5이 학생이 이상하잖아요. 네. 5이 걸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조사가 붙으면 수사, 못 붙으면 관형사다. 이렇게 품사 통용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조금 설명 한번 할게요.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 다르다라는 단어를 이 단어 자체가 가끔 문제 나오는데 요걸 애들이 헷갈려해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얘부터 갈게요. 자, 똑같아요. 관형사와 대명사 구분하는 거. 자, 조사가 붙으면 얘는 대명사, 안 붙으면 관형사. 당연히 조사는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없을 때 넣어 보셔야 되죠. 아무의 옷이나 이상하잖아요. 아무가 옷이나 이상하잖아요.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는 봐야 된다. 보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명사와 명사형, 관형사와 관형사형 같은 맥락인데 얘를 보는 이유는 애들이 유독 이 단어를 헷갈려해요. 자, 근데 제가 보세요. 관형사형은 품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품사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관형사의 형태만 띄고 있는 거예요. 관형사 같은 형태를 띄고 있고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만 자, 이 관형사의 형태를 띄고 있고 그래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만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뭔데? 동사로 예를 들어서 갔습니다. 자, 또는 형용사로 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언이라는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해볼까요?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다. 그럼 만약에 얘가 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해보세요. 나는 다른 날보다 일찍 나왔다. 그러면 날이 다르다야?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 옷은 주문한 것과 다른 옷인데요. 옷이 다르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의미 자체가 다르다의 활용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옷이 다르다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품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동사? 그럼 옷이 다른다 돼요? 형용사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 근데 얘는 둘 다 똑같이 얘를 꾸며주고 얘를 꾸며주는 기능은 같아요. 근데 여러분 품사랑 문장 성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애들이 헷갈려. 그럼 이걸 뭐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옷이 다르다. 꾸며주는 말을 여러분 뭐 목적어나 주어로 삼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날이 다르다가 아니죠. 얘는 어나더의 의미니까 이것 말고 다른 어나더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술성의 기능이 없더라. 이런 거. 얘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까지 괜찮나요?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 부사 갑니다. 부사. 자, 부사 이렇게 모두 다 꾸며줄 수 있더라. 요런 얘기 정도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부사는 넘어가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부사랑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조사로 갑니다. 자, 조사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쭉 넘어가시면 여기 격조사 외워라. 자, 그 다음 뒤쪽 넘어가시면 보조사 외워라. 자, 그 다음에 접속은 네, 딴 애보다 조금 덜 중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조사 가줄 거고요. 지금 이 조사는 여러분이 지금 파란색 한 것 지금 다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격조사 파트는 문법의 모든 파트에 다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외워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에 올 때, 자, 다음 주에 와서 오자마자, 그러니까 다음 주 11시죠? 오자마자 이 품사표 그리는 거랑 조사 쓰는 것만 할게요.
까지 괜찮아요? 네, 맨 앞쪽에 있는 품사표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조사,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거는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써보는 걸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그래야 뭐 좀 외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격조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 뭐냐면 문장에서의 자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격조사를 외우는 순간 문장 성분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자격이야? 주어의 자격, 서술어의 자격, 목적어의 자격, 보어의 자격, 관용어의 자격, 부사어의 자격. 폭격은 부르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술, 목, 보, 관, 부, 호 이렇게 딱 7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주격 조사가 뭐냐? 자, 얘네들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높임의 표현이죠. 자,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자, 에서라는 것은 뭐냐? 단체. 자, 무정. 명사일 때 얘가 붙습니다. 요거. 자, 요거 예를 하나 써드릴게요. 학교에서 입시안을 발표했다. 자, 이게 부사격 조사에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단체가,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단체가 나왔을 때, 어떤 집단이 나왔을 때가 이거예요. 단체, 집단. 자, 뭐 학교에서 입시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에서 입시안을 발표했다. 이때 학교와 교육청은 장소, 노노.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 노노. 요거. 그럼 바꿔 말하자면 장소의 의미로 들어가면 걔는 부사격입니다. 괜찮아요? 다행히 괜찮니?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체나 집단을 나타낼 때 에서가 붙으면 그리고 장소의 의미가 아니면 얘는 주격 조사의 역할을 하더라. 자, 서술격 이다, 목적격 을를. 자, 복격 조사는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할게요. 자, 뒤에 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그냥 이 가라고만 나온다면 여러분이 누구랑 헷갈릴 수 있어요? 얘랑 헷갈릴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럼 얘는 똑같이 이 가가 오지만 뒤에 특정 서술어가 옵니다. 자, 되다, 아니다. 자, 뒤에 자, 되다, 아니다, 앞에 라는 조건이 붙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에 해당하는 말이 보어거든요. 그래서 서술어가 항상 되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얘는 복격조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나머지 체크하지 않은 것들도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지금 체크를 해드린 거거든요. 나머지도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격조사를 쓰세요. 그러면 주격, 이가, 깨서, 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자, 관형격 의. 자, 이 기본적인 조사들은 중세 문법 할 때 똑같이 또 나옵니다. 모음 조화만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에서에서 주의할 거. 요거. 똑같이 에서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이때는 뭐라고요? 장소의 의미를 갖는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장소의 의미는 아니지만 보통은 여러분 에서라는 말이 주어랑 구분될 때는 장소의 의미를 가져요. 자, 뭐 어떤 장소, 뭐 어떤 대상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어떤 집단이나 바꿔 말하자면 단체가 아닐 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나는 부산에서 출발했다. 자, 이런 내용들. 그럼 얘는 출발지라는 장소의 의미가 되죠. 출발지라는 장소의 의미가 되다. 자, 혹격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고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부사격 조사에 와도 있어요. 요건 뒤에서 접속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반드시 외우세요. 요거 외우셔야 다른 문법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까지 괜찮아요? 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보조사는 얘가 특히 어떤 문법적인 역할은 없지만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자, 그럼 이런 거 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격조사를 뺀 나머지들에서 여러분이 보조사인지, 이런 의중 명사랑 헷갈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선 몇 개의 보조사를 외워주시면 좋아요. 뭐, 는, 만, 도, 까지, 만큼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5개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외우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빈도수가 높은 건 이제 얘네들 하고 아까 말했던 만큼 이런 애들 는, 만도까지 뿐만큼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의미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장의 쓰임을 보세요. 남자친구가 아람이한테 고백을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해. 합격. 나는 너만 사랑해. 합격. 그쵸? 자, 근데 나는 아람아, 너도 사랑해. 약간 느낌이 이상해지죠? 왠지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느낌이잖아요? 나는 너까지 사랑해. 뭔가 내가 사랑이 듯한 느낌이죠?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승훈이가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막 삼성 회장이야. 여자친구네 집이. 어때? 좋지. 생각만 해도 좋지.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합격. 네. 자, 아버님, 저는 재산 다 필요 없어요. 따님만 제게 주십시오. 합격.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죠? 아버님, 저에게 따님도 주십시오. 이 새끼가 내 재산도. 아버님, 따님까지 주십시오. 다른 게 있고, 얘가 약간 따님은 커트라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예요? 따님도 주시되 다른 것도 좀 주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불합격. 네. 자,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들었을 때 판단되죠. 왜냐면 이게 모국어라서 그래. 영어면 몰라. 아, 나만 몰라? 네. 나만 몰라. 자, 요렇게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런 게 보조사구나 하고 지금 6개 정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써드렸습니다. 6개 정도 좀 봐주시고 특히 뿐과 만큼은 의존 명사랑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고 자, 접속조사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이거예요. 격조사랑 구분하는 거. 자, 접속조사는 말 그대로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나는 커피와 음악을 좋아해. 누가 물어봤어? 네. 자, 나는 빵과 우유를 좋아해. 나는 빵하고 우유하고 초코파이하고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 보세요. 나는 동생과 싸웠다. 나와 동생을 이어주는 걸까? 자, 그럼 나는 싸웠어. 누구와? 동생과 싸운 거죠. 그러면 이때 동생과가 누굴 꾸며주죠? 서술어를 꾸며주고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죠. 이렇게 서술어를 꾸며주고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이 아이는 누구죠? 누구죠?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가 되겠죠. 자, 부사어가 됩니다.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어가, 그러니까 명사랑 조사랑 결합해서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명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줬으니까 아까 문장 성분과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심화로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1학년도 이거 아셔야 돼요.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요 정도.
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네. 여러분 지금 많은 양들을 쭉쭉 나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반드시 다음 주까지 복습하셔야 되는데 복습하는 요일은 오늘이에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셨죠? 네. 자, 그 정도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자, 나머지 정리해드린 조사의 특징 참고로 보시고요. 서술격 조사는 활용할 수 있다. 뭐 그것만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탄사는 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용언을 한번 봐주시면 자, 용언의 사례들 요거 아까 다 기본적인 개념 했던 거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사와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요렇게 쭉 나와 있지만 5가지가 나와 있지만 보통 4번째는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현재 시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를 여러분이 오해할 게 뭐냐면 이 5가지로 다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뭐 늙는다 되잖아요. 자, 늙는 되죠? 자, 나는 늙으러 이상하지 않아? 늙으러 자, 늙어라 야 늙어라 얼굴이 갑자기 노안으로 짠 변해? 아까 늙다는 동사라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래대로 명령형이 되잖아. 늙어라! 그럼 얘가 짠! 하고 늙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그게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니네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동사는 무조건 이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성질이 더 강하느냐야. 그래서 그 논란의 여지가 가장 없는 게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빈도수가 높은 거는 이 현재 시제 얘기랑 명령형 얘기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이 하나고요. 나머지는 뭐냐? 이 성격들이 되고 안 되고 라고 했었을 때 조금 그러한 동사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동사 이렇게 구분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뚜렷한 구분 기준은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된다. 괜찮아요? 혹시 요거 질문 나올까봐 설명하자면 오늘 어미까지는 못해서 얘를 좀 잠깐 얘기할게요. 이렇게 잠깐 보세요. 어말어미는 위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단어의 끝에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봐봐. 여러분 아까 단어라는 말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 밥을 먹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한 단어잖아요? 왜 띄었을 수 있으니까? 띄었을 수 있으니까 한 단어야. 그럼 그때 이 단어의 끝에 있죠,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네, 어말어미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를 다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었고 이렇게 되면 끝에 있는 아이가 있고 그쵸? 자, 어근이 있고 자, 그 가운데 즉 용언의 어간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말어미 앞에 있죠? 그래서 이런 애를 뭐라고 그래? 어말어미 앞에 있다. 선, 어말어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름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정해져 있어요. 고민하지 마. 그냥 뭐냐? 어순 시제잖아요. 시제, 높임 밖에 없어요. 원래 3개야. 시제, 높임, 공손. 공손은 현대국어 잘 안 나와요. 사실 없어서 이런 거. 오, 오. 안 나와요. 그냥 선어말 어미는 시제랑 높임이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나머지는 어말 어미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 얘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얘네가 형태가 똑같아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들은 뒤에 우리 문법 요소할 때 있잖아요. 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게 다뤄드릴게요. 근데 형태가 똑같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가운데 있고 얘는 단어의 끝에 있잖아요.
형태가 똑같지만 얘는 선어말 어미고 얘는 어말 어미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게 디테일이야, 디테일. 이런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요거는 시제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본용은 보조 용어는 문제 풀 때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넘어가 주시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에 집중해 주자. 까지 괜찮나요? 자, 어간, 어미 얘기는 넘어갈 건데 요거 예를 들어 1학년은 수업 시간에 했죠? 유연쌤이랑 했고 자, 나머지 학년들은 여러분 요 얘기는 문제 풀면서 하거나 뒤에 문법 요소 할 때 조금 요거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넘어갈 거고 혹시 궁금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로는 그려드렸어요. 어디 갔지? 잠깐만. 여기 17쪽 보시면 어미를 표로 그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접사, 어미, 조사 중에서 조사랑 어미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도식화돼 넣어드렸고요. 얘는 다음에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도식화시켜서 넣어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지금 더하면 문법을 못 푸니까 이 규칙, 불규칙 얘기는 문법을 지금 풀면서 제가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형성법은 다음 주 할 때 이거 짧게 할게요. 요거 다음 주에 수업할 때 화요일 날 의문의 변동할 때 얘를 짧게 넣어서 수업을 하든 시간이 안 되면 문장 성문 할 때 넣어서 하든 일단 오늘은 얘는 안 할게요.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자, 뒤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자, 뒤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왼쪽에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3학년 걸 넣어드렸고 중간중간 1학년, 2학년 문제들도 있고요. 출처는 위에 써드렸어요. 써드렸고 자 왼쪽에 이 대표적인 문제 하나씩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넣어드렸고 관련된 개념도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개념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어딜 풀 거냐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볼게요. 정도 남긴 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번 같은 지금 잠깐 보세요. 네. 자, 지금 1번 보시면 20년 고3 3월 문제고요. 이게 옛날에 수능 기출에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예문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그냥 바로 이거를 그냥 바로 가보세요. 이게 가변어 불변어 나눠보시고 뭐 영원체한 한번 나눠보시고 바로 한번 가보주시면 되겠고요. 4번만 한번 가볼게요. 이거 4번 보시면 발근을 보세요. 자, 니은이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능, 의미, 얘는 형태 이렇게 나눠지지만 여러분이 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간 저 말을 몰라도 문제푼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예요. 그럼 니은을 봤을 때 자, 밟다, 잡다 얘는 뭐예요? 서술성이 있죠? 형태 변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둘 다 니은, 용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으로 보시면 밟다는 여러분 뭐죠? 형용사죠. 밟다는 형용사고 잡았어는 동사예요. 그러면 자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다른 부류, 노노 얘가 올바른 설명이 되려면 니은이 지워져야겠죠. 왜냐면 니은은 둘 다 용언이라는 부류로 분류가 되니까. 괜찮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류에 대한 가변어가 뭔지 불변어가 뭔지 수식어니 뭔지 명사가 뭔지 이거를 그냥 구분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걸 구분을 못했다. 오른쪽 개념을 보시면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의 예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니은에 따라서 분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단어로 쪼개야 되니까 나비, 하나, 르이잖아요. 나비는 명사죠. 그러니까 체온에 들어가요. 하나는 자 질문. 하나는 품사가 뭐죠? 수사죠. 왜요? 조사가 붙었으니까요. 그럼 역시 체온에 들어가는 수사. 르는 뭐예요? 관계어. 조사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넘어가시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요거를 아까 그 품사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말을 풀어 써줬죠.
사물의 이름이야. 그럼 여러분 뭘 따지는 거죠, 이거? 명사. 자,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 계속해서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물어봅니다. 왜? 그래야 이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이, 명사구나. 그럼 이번에 1번.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 니은 보세요. 니은은 뭐죠?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 니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사. 자, 그러면 니은에서 보니, 떠올랐다, 보다, 떠오른다, 본다, 니은다 형태가 되죠? 가능하네요, 2번도. 자, 3번 디귿, 수량 순서 뭐예요? 수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수사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하나죠. 뒤에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수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리을을 보시면 자, 활용하지 않으면 앞말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뭐래요? 문법적 관계예요. 조사구나. 자, 그럼 리을 보시면 뭐 4번 괜찮으시겠죠? 자, 5번 보세요. 활용하지 않아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품사는 무조건 사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때 자, 관형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즐거우는 여러분 뭐가 되죠? 형용사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즐거우니 기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쟤는 관형사이지 않나요? 선생님, 관형사이지 않나요? 왜 아니죠? 그치. 왜 얘는 형용사가 안 돼요, 그러면? 특징이 뭐죠? 여러분, 형용사랑 관형사의 차이가 뭘까요? 활용이요. 활용.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즐거운 기억이라고 했을 때 수식을 해줘요. 그건 맞아. 하지만 이 단어, 여기에서는 여러분,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단어로 분류되느냐. 자, 얘는 즐겁다라는 상태 성질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상태, 즐거운 상태.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겠고, 형용사인데 얘가 수식해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이거 구분해 주셔야겠다. 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고3 문제인데 하나도 안 어렵죠? 에이, 뭐 중3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한두 문제만 넣고요. 나머지는 좀 평이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요게 아까 얘기했던 품사의 통용이에요. 자, 그 품사의 통용이란 얘기 그리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얘기 그거 자, 여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A는 읽지 않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동사나 형용사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A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게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걸 다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돼요. 자,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읽어요. 자, 문제가 지금 두 문제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얘를 갖고 풀 수 있죠. 얘만 읽고 그냥 바로 2번 문제를 가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3번 문제를 풀려면 A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 형용사 구별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대충 알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읽긴 읽은데 빠르게 읽어요. 아, 대충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는데 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특히, 가령, 만약 이런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읽다가 다만하고 얘가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모르는 얘기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을 집중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 모르는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야? 그걸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잠깐 보세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를 뭐 반이어랑 연관시켜서 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품사 통용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있다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럼 어느 때 동사냐, 어느 때 형용사냐 외우셔도 좋지만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활용했을 때 구분이 됩니다. 자, 보세요. 보통은 존재나 소유일 때는 형용사 또는 어떤 장소에 머물다 의미에서는 얘가 동사로 분류되더라. 자, 그러면 없다는요?
없다는 무조건 그냥 형용사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나에게는 돈이 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자, 여러분이 저걸 갖고 이게 아까 소유나 자, 여기서 존재의 의미면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라고 했죠. 그럼 얘가 소유나 존재의 의미예요? 맞죠? 돈이 있다 없다는 어떤 소유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 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윗글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했던 거 현재 시제 나에게는 돈이 있는다. 돼요? 안 되잖아요. 나에게는 돈이 없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현재 시제를 집어 넣어 보니까 뭐 소유 존재 나는 대충 모르겠고 근데 형용사네 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4번 보세요. 이미 이상해.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동사야? 그렇지 않나요? 얘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풀어 나가든 아니면 현재 시제로 풀어 나가든 아니면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매치가 안 되니까 틀리든 항상 문제를 풀 때 한 가지로만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세요. 내가 아는 거 위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까지 괜찮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지금 A 속에 나와 있는 건데 혹시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아까 2는 제가 했던 거죠? 이거 크다. 그럼 품사 통용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5개 다 잘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던 18년 9월 평가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도 얘네가 한두 개씩 따서 나왔던 애들이고 이 중에서 특히 뭐 예쁘다, 있다, 없다, 크다 얘네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얘 쉬웠죠? 자, 얘도 막 씌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앞에 뭐가 오느냐? 자, 여러분 봉사 앞에 뭐예요? 해요. 명사예요. 그럼 명사 뒤니까 얘는 뭐예요? 조사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얘 뭐예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조사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4개 중에 4개 중에서 꼭 순서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걸 찾아봐. 일단 기역과 디귿은 앞에 체온이 왔네. 그럼 일단 기역과 디귿이 같은 거잖아요. 붙일 거면 같이 붙이고 뛸 거면 같이 띄고. 자, 조사니까 붙여야 돼요? 붙여야겠죠. 근데 여기에선 뭘 찾는 거야? 붙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역과 디귿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바로 1번 아니면 5번이고 리을 보세요. 자, 리을 보시면 뭐가 있어요? 때. 자, 질문. 때는 뭘까요? 품사가. 왜? 왜 의존명사지? 명사인 건 맞아요? 의존일까요? 자립일까요? 왜 의존이라고 생각했어? 맞아. 왜 의존이라고 생각했어? 왜 잘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의존이죠?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대단한데? 자, 여러분 앞에 뭐가 왔어요? 수식해주는 말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 혹은 앞에 관형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의존 명사고. 자, 그럼 명사 뒤니까 얘는 뭐겠어요? 조사겠죠. 그러니까 얘는 붙여 쓴다고요. 오, 오, 훌륭한데? 자, 혹시 질문? 니은은 안 해도 되죠? 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우리 여기 하지 않았던 거. 아까 요거, 용언의 활용에 대한 거고요. 사실 이 용언의 활용에서는 이 7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의문의 변동과도 연관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하면서 같이 볼 거고 요걸 풀었던 애들도 틀리는 게 이 문제예요. 뭘 물어보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규칙과 불규칙 용언을 지금 제가 넘어갔잖아요. 그냥 문제 풀면서 할게요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외울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고 나머지는 이해야. 어떤 이해?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약간의 의문의 변동을 알고 있는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울 건 뭐가 있느냐?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지금 보시면 하였던 요거 있죠. 요게 외울 거예요. 자, 우리가 뒷장에 여러분 바로 한 장 넘겨 보시면 31쪽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31쪽 보시면 이 용언이 활용할 때 약속된 형태로 바뀌거나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이고요. 어떤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불규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규칙을 알아내려면 활용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규칙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자, 예를 들어 여기 먹다라는 걸 해보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서 볼까? 자, 먹다라는 단어를 해볼까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되죠. 자, 이 앞에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간. 바뀌는 부분들을 뭐라고 그래? 어미.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 울다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울다, 울고, 우니, 울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지금 물론 바뀌기는 하지만 자,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활용할 때 원래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 되는 거고 이 나머지가 어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형태가 바뀌지 않았죠. 규칙 용언. 자, 얘는 지금 뭐예요? 형태가 바뀌었죠. 그럼 원래는 뭐죠? 불규칙이 돼야 되는데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알고 있는 의문 규칙 그러면 이거 리을 탈락이잖아요. 바느질 이런 것처럼 자, 그럼 얘는 리을 탈락이네.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가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뒤에 어미를 보세요. 자, 어미는 지금 바뀌었죠? 근데 어떻게? 약속된 형태로 똑같이 바뀌면 규칙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가 아니라 이 어간과 어미의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불규칙이라는 건 뭐냐? 형태가 바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설명이 안 돼.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이 안 돼. 리을 탈락, 의 탈락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 자, 어미는 약속되지 않은 형태로 바뀌어요.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가 활용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이 바뀌는 형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정독하실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뀌었을 때 앞이 바뀌면 어간 불규칙, 어미 쪽이 바뀌면 어미 불규칙, 둘 다 바뀌면 어간 어미 불규칙 이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건 뭐다? 기본적인 이해 플러스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건 문제 풀면서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외우실 거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요거예요. 어간 어미 불규칙. 자, 어간 어미 불규칙이 히읗 불규칙 하나인데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거의 이게 90%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히읗으로 끝나는 정확하게는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정확하게 쓸게요. 색채요.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간어미 불규칙이에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물론 히읗 불규칙이 얘만 있나요? 그건 아닌데 얘가 거의 90%로 나와요. 히읗 불규칙에서. 그럼 봐봐. 원래대로 하자면 파랗다, 파랗고라고 했었을 때 활용됐었을 때 보통 불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모음을 보시면 돼요. 모음. 그럼 얘가 원래는 자, 이런 것처럼 집에 이런 것처럼 활용이 돼야 되는데 자, 얘는 보세요. 파랗하고 아가 결합됐죠.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얘가 어떻게 돼? 파랗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됐죠? 일단 첫 번째, 히읗이 탈락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히읗 탈락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간이 불규칙이야. 자, 그리고 얘랑 얘랑 결합을 하는데 그냥 결합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얘가 파, 라, 아, 라고 썼다면 얘는 사실은 뭐예요? 어간만 불규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라와 아가 결합해서 파, 라, 아가 아니라 갑자기 아와 아가 결합해서 애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단모음 애로 결합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간도 바뀌었고 어미도 바뀌었다. 이런 거고 원칙은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냥 얘만 외우시면 돼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쉽고 얘를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5번처럼 여러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4번을 먼저 볼게요. 우리는 얘를 이미 알고 있어. 아, 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야. 하하, 색채어가 아니네. 색채어가 아니잖아요. 색채였으면 얘는 가볍게 지웠을 텐데. 그러면 바뀐 걸 보세요. 동그랗아가 아니라 동그래잖아요. 원리 똑같아요. 얘 탈락했으니까 일단 어간. 얘랑 얘랑 결합했더니 뭐예요? 애로 됐잖아요. 원리는 똑같네? 그럼 얘는 일단 똑같죠? 괜찮나요? 자, 2번하고 1번하고 2번 해볼게요. 자, 예쁘, 의가 탈락됐죠? 여러분, 의문의 변동에 의 탈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그럼 얘는 의문 규칙으로 의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예쁘 상태에다가 어도가 그냥 어떻게 됐죠? 그냥 결합했죠. 그냥 결합한 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면 1번은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인 거예요. 요거 보세요. 기본형이 담그다예요.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시고 아가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담가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의가 탈락했고요. 그냥 얘네가 결합했어요. 똑같죠? 자, 얘는 답이 아니에요. 자, 선택지 2번 볼게요. 푸르러. 그러면 얘는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달라진 것만 보세요. 어간 똑같지 않나요? 그럼 일단 어간 불규칙이 아니죠? 자, 어미가 어가 결합했는데 전혀 다른 애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어미가 약속되지 않은 불규칙이네. 괜찮아요? 그럼 얘를 가볼게요. 자, 걸러서. 여러분 기본형이 뭐죠? 그렇지. 거르다. 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예요? 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걸으어서야? 걸러서가 맞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의가 어떻게 됐죠? 탈락됐어요. 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돼야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얘랑 얘랑 결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걸어서. 일단 이렇게 됐다면 얘는 뭐죠? 규칙이죠. 왜요? 의탈락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애끼리 결합한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리을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배운 것 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 변동 중에 리을의 첨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어디가 변한 거예요? 그렇지. 어간의 리을이 지금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어간이 불규칙하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어간어미 불규칙 자체가 러불규칙, 르불규칙 외우고 싶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 아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앞에 나왔던 예문들을 하나하나 해보셔야 내가 할 수 있나 없냐가 훨씬 중요해요. 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미 불규칙인데 얘는 지금 어간 불규칙이니까 서로 같은 애가 아니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6번은 답만 갈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묻다. 얘네들 다 잘 나오는 단어들인데 지금 불규칙을 물어봤잖아요. 자, 얘 한번 볼게요. 묻다. 비밀로 묻다죠. 그럼 묻고 비밀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비밀로 그냥 묻은이죠. 비밀로 묻다, 묻고, 묻으니, 묻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얘는 뭐죠? 규칙인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여러분 얘는 기본형이 뭐죠? 얘 답은 쉬워요. 1학년 문제니까. 자, 난 틀렸다, 그치? 자, 기본형이 뭐죠? 물을 어떻게 해? 달을 붙여봐. 퍼다야? 푸다죠. 그럼 뭐가 결합했어? 어가 결합해서 퍼가 됐죠. 뭐가 달라졌지? 우리 오탈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불규칙이야?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앞에 어감 불규칙. 자, 얘는 기본형이 뭘까요? 들다야? 뭐죠? 듣다야. 그럼 얘는 원래는 듣다인데 듣. 자, 으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으는 네, 설명 안 해. 매개 모음입니다. 원래는 면서인데 자연스럽게 하려고 지금 으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기본형이 뭐죠? 듣다죠. 자, 듣다, 듣고, 듣어야? 아니죠. 얘가 어떻게 됐죠? 들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가 바뀐 거예요? 얘도 지금 이게 리을이 아니라 들으면세가 됐으니까. 어간이 바뀐 거죠? 어간 불규칙이 되는 거죠. 자, 돕다 볼게요. 자, 돕다 보시면 얘는 기본형이 돕다죠. 자, 돕다, 돕고, 자, 도아가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여러분 불규칙 느낌이 확 오죠? 왜요? 뭐가 사라졌죠? 비읍이 사라졌죠? 그냥 단순히 비읍이 사라지면 얘는 뭐가 돼요? 아가 되잖아요. 네. 그럼 비읍은 어디로 갔을까요? 얘가 오로 바뀝니다. 요거 나중에 고전문법 한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애들은 그 불규칙 중세국어에 순경음 비음 나오는 그 형태예요. 그건 중세국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비읍이 오로 바뀌는 규칙은 없잖아요. 이렇게. 자, 마지막 이거 볼게요. 올라 볼게요. 자, 올라는 기본형이 뭐가 되죠? 오르다가 됩니다. 근데 아가 결합됐겠죠? 그럼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의가 탈락하는 건 규칙이죠.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결합을 해요. 그럼 얘는 오라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규칙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더 생겼지? 리을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어간 불규칙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불규칙 무슨 외우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외워서 매치시키는 건 다 지문에 줘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된다. 괜찮아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두 문제 형태소 문제도 풀려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다 풀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형태소 문제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고 가셔도 되고요. 자습할 사람들은 자습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